저도 번아웃을 겪고 되게 무기력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었거든요. 끌려다니는 느낌. 정신이 없죠, 항상. 일어나면 또 다시 다음날 아침이고, 그럼 또 출근하고. 삶의 중심이 저한테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식사 시간을 내가 온전히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음미를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마련하면 마련할수록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일하는 게 뭐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나 오늘 하루 너무 잘 산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하나를 성공한 느낌이니까. 안녕하세요, 무가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주제가 사실 일상력인데 무가수님이 어떻게 일상을 잘 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회사원이자 사이드 프로젝트러이자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첫 시작은 19년도에 무가수의 기록이라는 독립출판물을 내면서 외부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감나무집에 살고 있었어서 집에 갑자기 초대를 했어요. 갑자기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우리 집 놀러 오세요. 이제 외부 사람들과 더 같이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의 나름의 첫 시작? 그렇게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집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뒤로 강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위구트라고 해서 We Grow Together라는 이제 줄임말인데 거창에 있는 사과나무를 이제 분양받아서 같이 그 과정을 지켜보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뭔가를 되게 많이 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예상치 못하는 어떤 일들을 자꾸 벌이는 되게 재밌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일을 하면서 그거를 다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소개말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과 딴짓의 경계를 허물고 버무려지는 삶을 추구한다. 경계를 넘나들면서 나름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경계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워라밸이 뭐 중요하지 않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왜 받는가의 기준으로 따지면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해서이거나 자기만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제거한다면 이게 일을 많이 하건 뭐 노는 걸 많이 놀건 행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버겁지 않을 정도로만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일이냐 내 개인 일이냐가 그렇게 경계가 짙지 않아요. 저는 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작의 발단은 다 이렇게 수다 떨다가 위그트도 그렇고 같이 좀 식물 프로젝트 뭐 작게 해보자 하다가 구미님께서 이제 농부님을 만나게 돼요. 클럽하우스에서.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뭔가 무가수랑 사과나무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럼 사과나무로 프로젝트를 해보자. 디자인도 좀 잘 예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아는 디자이너분과 같이 하자. 그러니까 저는 기획을 엄청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이 많은 것 같아요. 재밌겠다. 해보자.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의 짐도 좀 덜하고 재밌겠다 하나로 약간 일이 추진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무가수님은 뭔가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내 일상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한테 무가수님이 그런 걸 대하는 태도들이 힌트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유심히 보면 뭔가 혁신적이거나 실험적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일상에서 누구나 할 법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저만의 시선이나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리추얼 메이커로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잘 먹고 싶은 건 저도 하고 싶은 거니까 같이 하는 거죠. 모든 프로젝트에 저를 배제하지 않고 제가 중심이에요. 사과나무 그 분량도 제가 사과나무를 길러보고 싶어서 한 거지 저는 사과나무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이런 콘텐츠를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사람들이랑 조금 더 같이 한다 의 맥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일상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막 힘겹게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많이.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제 집에서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저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일상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게 진짜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뭔가 자칫하면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맞아.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거창해져서 맞아, 점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도 행복한 거를 해야지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좋아하는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우리가 일상력 얘기하는데 일상에서 그러니까 집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그 무가수의 집이 첫 번째 프로젝트였잖아요. 네. 책도 안녕 한가가 가가 이제 집가 네, 맞죠? 맞아요. 책 앞부분에 이제 집이라는 공간을 내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참 좋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집의 어떤 부분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부산이 고향인데 서울에 올라와서 어쨌든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마음 둘 때가 필요하잖아요. 집은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그게 크던 작던 낯선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들로 하나 둘 채워가면 바깥에서 있다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늑함이 들잖아요. 아, 내 집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뭔가 어떤 특정한 인테리어나 뭐 어떤 게 있어서 집이 의미 있어지고 한다기보다는 계속 이 집이라는 공간에 제 시간을 켜켜이 쌓아가는 거죠. 내가 산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써내려가는 노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해외여행에서 사온 서랍장, 제가 언제 사게 된 이 테이블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뒤섞여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게 제 삶이고 제가 지나온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졌을 때 되게 위안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도 이 공간이.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훌륭한 공간보다 제 집이 제일 좋거든요, 저는. 요즘에 집에 대한 키워드가 되게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아져서 근데 원치 않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집에서 보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무가수님은 예전부터 집에 관심이 많고 기록을 많이 해왔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도 맨날 항상 뭘 많이 하다가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뭘 하다가 이제 멈춰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당황하기는 했어요. 어릴 때는 훨씬 취미생활도 많고 정말 집에서 이것저것 막 생명공약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 시작하고 아예 이제 일에 몰두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까먹은 거예요. 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시작했던 게 음식 챙겨 먹는 거. 장 보러 다니고 레시피도 찾아보고 요리도 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훌쩍 가요. 음식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식물도 집에 들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뜨개질도 하고요. 최근에는 유화 그림을 도전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림을 그려야겠다. 화가가 돼야겠다. 어른들한테도 놀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놀이를 아이의 것이라고만 치부하고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색칠 공부라든지 혹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피아노 다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뇌를 쉬게 해주고 오히려 더 창의력을 정말 그래서 그럼 아이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어른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오히려 어릴 때 뭐 했지? 를 통해서 힌트를 많이 얻어요. 네.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피아노도 샀었고 그런 식으로 좀 다시 되찾는 그때의 시간을 네, 그러고 있어요. 또 하나가 여행도 못 가잖아요. 예전에 여행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행도 그렇게 쉽게 이렇게 훌쩍 떠날 수가 없고 근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이 좀 지치고 충전이 필요하고 그럴 때 주말이라도 비행기표 끊고 가서 여행 갔다 오고 그런 직장인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쉽게 이렇게 여행을 떠날 수 없는 그래서 그 여행의 자리를 어떻게 메꿔야 될까? 가수님은 어떤 식으로 그걸 해소하고 있는지? 저는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 국내를 여행했었어요. 국내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조차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 갈 수도 없고 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내 두 다리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영역이 동네였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내 동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웬만한 거리는 한 1시간 걸리는 거리까지도 지금 걸어 다니거든요.
스마트폰 지도를 보지 않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저는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지도 없이. 네, 지도 없이 내가 내 집을 찾아갈 수 있고 하는 게 이제 동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범주가 지금 엄청 늘어나서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기한 게 동네 맨날 걷던 거리에 안 들어간 골목이 있을 거예요. 그 골목을 한 번만 들어가 보면 여행 다니는 것 같아요. 결국 여행이 왜 좋았냐 하면 현실에 똑같은 반복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좀 낯선 경험?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인데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울적할 때 먹으러 가고 싶은 스시집, 퇴근할 때 꼭 혼술하고 싶은 치킨집 뭐 이런 식으로 공간에도 제 일상이 같이 이렇게 융합이 되니까 점점 이렇게 감정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더 동네가 좋아져요. 더 발견하고 싶고 잘 누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무가수님의 뭔가 일상을 좀 단단하게 하는 그런 리추얼들이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식사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꼭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하루 중에 한 끼를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없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대신 밖에서 음식을 택할 때 좀 더 생각하게 되고 나를 위한 음식을 뭘로 먹어볼까 자극적이고 뭔가 감정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건강 혹은 내 안녕을 위해서는 한 끼 한 끼가 되게 중요한데 그 한 끼를 조금이라도 이제 의식을 가지고 택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더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죠. 원래 먹는 거는 항상 하는 건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을 때랑 그 의식적으로 뭔가 하면은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전에 그냥 허겁지겁 때우고 할 때는 삶의 중심이 저한테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끌려다니는 느낌. 정신이 없죠, 항상. 일어나면 또 다시 다음날 아침이고, 그럼 또 출근하고, 이러면서 좀 하루하루가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어찌저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은데, 식사 시간을 내가 온전히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음미를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마련하면 마련할수록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그냥 일어나서 막 빨리 씻고, 막 머리도 안 마른 채로 막 나가서 막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바로 시작하고 이랬다면 정신도 깨지 않는 상태에서 근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도 열고 환기도 시키고 이불도 털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혹은 라디오도 듣고 그거 들으면서 아침도 준비하고 햇살이 내리쬐는 테이블에 앉아서 차도 따뜻하게 마시고 꼭꼭 씹어 먹고 하는 그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하루의 밀도가 다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단지 아침에 일어나서 끼니를 한 끼 챙겨 먹었을 뿐인데 뭐 예전에 비해 일하는 게 뭐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나 오늘 하루 너무 잘 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더 유해지죠. 이미 하나를 성공한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무가수님이 뭔가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의미를 잘 찾고 자기 스스로도 잘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일상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하는데 일상의 힘을 되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럴 때일수록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쫓는 게 아니라 저도 번아웃을 겪고 되게 무기력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당황했어요.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난 원래 안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렇게 되게 지나갔었는데 그 뒤부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지?가 아니라 그러고 싶나 보다. 막 눈물이 나면 울고 싶은가 보다. 내 스스로를 옥죄지 않고 지금은 그러고 싶나 보다 내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얘가 뭔가 그게 고마워서인지 마음이 이렇게 착 풀리더라고요.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를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러고 싶은가 보다 지금은 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그렇게 힘들 때는 밥도 잘 안 챙겨 먹게 되고 배달 음식 막 폭식하게 되고 이런 되게 불규칙한 패턴으로 살게 되는데 내가 이걸 이겨내겠다 이런 마음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늘 밥 한 끼 잘 챙겨 먹어야지 잠 잘 자야지 좀 산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정말 별것 아닌 삶의 기본의 행위들을 계속 반복해서 잘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보통의 일상이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지만 조금 더 용기 내서 해보셨으면.
무가수와 요즘사가 나눈 인터뷰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면 요즘 것들의 사생활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